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나갔는데 사드 배치 결정이 나자마자는 관련 업종들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또다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반등하거나 혹은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주식시장 관련 업종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딱 세 가지 업종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엔터, 화장품, 면세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할 거고요. 김영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경민 팀장의 뷰가 좀 궁금해요. 네. 한마디로 좀 여쭤볼게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엔터, 화장품, 면세,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이요? 네. 의외네요. 의외네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또 뭐 증권사 입장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긍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의외예요. 네.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증권사들의 의견까지도 또 종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엔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엔터 저희가 소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엔터주 과연 한류의 적신호가 켜진 것일까?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는 하고 있으면서 주가의 요즘 움직임을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증권사의 리포트를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자, 흥국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소식들은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팬미팅이 취소됐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하차한다.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움직임이나 공식적인 지령이 내려온 것은 아닌 것으로 예. 파악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서 사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흥국증권에서는 기획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기 있는 한류 스타들, 기존에 인기 있는 한류 스타들은 이미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에 김수현 씨, 네. 배우 김수현 씨가 광고 2건을 중국에서 체결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한류 스타들은 좀 건드리지 어려울 것이다. 네. 다만 신규로 나오는 신인들이 좀 중국 진출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을 내놨고, 게다가 영화 투자 배급사에 대해서는 요즘에 국내 영화 투자 배급사들이 중국 파트너사와 협업을 하는 방식을 보면 한국 인력이 들어가지 않고 한국 배우 없이도 네. 자금을 투자한다든지 혹은 기획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긍정적인 뷰입니다.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네.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떠나서 네. 많은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뉴스에서도 보도를 통해서 뭐 한국 배우 못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걱정은 되는데 자꾸 증권사에서는 좋다고 하고 하다 보니 좀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인데 좀 반가웠던 것이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여기서 갑자기 신뢰감이 네. 이렇게 확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뷰를 듣고 싶은데요. 네. 주가 상황 좀 차치하고서라도 네. 좀 현재 상황 어떻게 그럼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사드 이슈가 단순하게 주가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것보다도 네.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뭐 양당 체제라든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한당 체제에서 그렇죠.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체제들이 공산당의 결정이라든지 그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규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WTO도 있고 네. 우리나라랑 FTA도 체결했기 그럼요. 때문에 네. 뭐 공식 문서로 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뉴스를 내보내겠죠. 네. 그리고 암묵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내비치겠죠. 그러면 그러면 당의 지침이라는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더라도 당에서 어떤 한마디만 한다고 하더라도 네.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가구조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중국이 강경 발언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최근 엔터주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좀 반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드 이슈가
끝난다. 언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행형이지 네. 지금 뭐 종료돼서 이제 악재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가격 메리트가 보여진 거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있는 가운데 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것이지 이게 사드 이슈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도로 들어간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연예 기획사들을 보면 네. 중국에서 투자 굉장히 많이 네,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는 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 한국 기업이긴 네. 하지만 우리 기업이기도 해. 네. 내가 주주이기도 그렇죠. 해. 네. 실제로 네. 대주주인 곳도 대주주인 있고요. 곳도 예. 있고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아무리 그 당국에서 지침을 내려놓더라도 내가 주인인데, 네. 좀 눈치 보는 것보다 좀 수익이 더 혹하지 않을까요? 규제를 영향을 좀 안 받을 것 같은데. 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드가 진행형인 과정에서 네.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피해를 받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자기가 지분 투자한 기업을 살리고자 자기네 국가, 중국 내에서 이 산업이 위축된다면은 네. 자기 사업이 위축되고 타격을 받는다면 아. 당연히 그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쁘게 말할 수도 있겠죠. 털고 나갈 수도 있는. 네, 지분을 싼 값에 매각을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지 못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분명히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 진행되고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그리고 사드 배치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경우에는 네. 그런 기업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서 발을 담그고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리고 네. 덜 피해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사드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더 강경 발언이 좀 더 나오고 반한 감정이 나온다면 거꾸로 중국 내에서 이 기업은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야. 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면은 중국 내 사업들도 그게 힘들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만 말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을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무조건 우호적으로 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름 끼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 저도요.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네,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서 엔터주 많이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나눠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엔터주라고 맞아요. 한다면 요즘에야 뭐 기획사를 얘기 네.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뭐 드라마든 영화든 제작사 따로 있고 또 네. 배급사 따로 있고 이렇게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같은 그룹인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은 어디가 그러면 아무래도 기획사가 타격이 당장은 좀 큰 건가요? 1차 타격은 보여지는. 그러니까 어. 내가 진출하기로 했다가 무산되거나 아니면 방송 출연이 금지되거나 네. 이러면 딱딱 보여지지 않습니까? 당장 그리고 일차 피해. 네, 그렇죠. 예. 출연료가 얼마였는데 계약이 무산됐다. 그러면은 실적적으로도 바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1차 피해는 기획사가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배급사라든지 제작사 같은 경우는 당장은 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된 것들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스크린 쿼터라는 게 중국에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합작 영화라고 하더라도 네. 한국 영화로 취급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규제를 바꿔버릴 수도 그렇겠네요. 있고 뭐 이게 당장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FTA라는 걸 체결했고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네. 뭐 공식적인 문서로 나오긴 어렵겠지만 암묵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관원들이 가서 네.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드 이슈를 쉽게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IP가 전화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다 보니까 얼마 네.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저는 단순해서 그런지 네. 뭔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약간 다른 뷰잖아요. 네. 이걸 들으니까 제가 막 빨려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오늘 굉장히 잘 모신 것 같아요. 잘 모신 것 같아요. 예. 약간 신봉사가 눈 뜬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립성은 유지를 네,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네. 너무 제가 지금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엔터 쪽을 저희가 한번 맛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신뢰도가 확 높아졌으니까 다른 쪽도 한번 우리가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화장품 한번 네.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저희가 그 주제를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화장품 과연 중국인들과 이제 권태기에 들어갔나? 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중국인들은 뭐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있고 우리나라 화장품 여전히 좋아하고 있긴 하지만 반한 감정이 만약에 생겨버린다면 네. 아, 나 이제 한국 화장품 안 써버릴래 이럴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뭐 부정적인 견해를 듣기 전에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견해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 그 메리츠종금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아직까지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제재는 없는 상태인데요. 네. 제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아직 중국 내에 있는 중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만약에 화장품에 대한 제재를 해버리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중국 화장품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네. 아예 안 사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해외 브랜드로 눈길을 돌리거나 그렇게 될 경우 소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제재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긍정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일단 그 우리가 원료 기업, 화장품 원료 기업과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기업을 나누지 않습니까? 대형 기업으로. 그런데 일단 그 중국에서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화장품 원료 기업들은 이미 중국 내에서 변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시시각각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고 또 대형 화장품 브랜드 역시 주요 제품에 이미 위생 허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제 저 갑자기 궁금해진 네. 게 증권사별로 다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대신증권만 하우스뷰가 약간 좀 보수적인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거 좀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 대신증권에는 화장품 애널리스트가 지금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네. 엔터랑 유통이나 뭐 관련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네. 사드 이슈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진행형이고 네. 부정적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슈를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있을 때마다 코멘트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근데 뭐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워낙 잘 나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를 네. 하고 있지만 네. 잘 나갔던 이유가 중국이었고 중국에서의 성장을 뭐 바탕으로 고밸류를 받았다는 점들도 분명히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사드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좀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면 진짜 좋은 줄 알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많은데 좀 조심은 하자 뉘앙스다 보니까 그렇다면 뭐 화장품도 엔터와 비슷해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네. 당장 뭐 문제 뭐 복수비자 제한할 거다 뭐 그렇죠. 이런 거 나오고 보따리상 뭐 개수 제한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말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규제할 것도 많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을 조금 막는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성분을 규제하거나 통관만 강화해도, 그러니까 통관을 한국 제품을 강화할 거야가 아니라 네. 어떤 성분에 대해서 강화할게. 그리고 한국 제품을 타겟으로 해서 그것만 체크하면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세점 수량을 규제하면은 그것도 분명히 그럼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통해서 충분히 화장품 판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았습니다. 네. PR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소비 성장, 판매가 잘 된다, 점유율이 올라간다, 그런 모멘텀이 있었기에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높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쪽의 모멘텀이 꺾이기만 해도 네. 그 밸류 프리미엄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동안 화장품이 뭐 여러 기적에서 많이 팔았는데 면세점 비중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면세점 매출 비중이 2010년에는 12%에 불과했는데 네. 2015년에는 28%.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3분의 1 정도를 면세점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중국 관객이 줄어들거나 면세점 제품 개수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의 급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 분명히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화장품 얘기를 네. 하다 보면 뭐 그래요. 종목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네. 같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서만 나오는 브랜드가 네. 60개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이 두 회사에서만 나오는 게. 와, 그러니까 한 그래요? 7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거나 아 여기가 아모레퍼시픽 거였어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그래서 LG생활건강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게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한다면 네. 이런 브랜드보다 OEM이나 ODM 같은 네. 그런 업체들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중국 쪽에 생산 공장이 네. 그렇죠, 있다면 네. 더 좀 덜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네. ODM, OEM 같은 부분은 중국 내 생산 설비를 갖고 있기 네. 때문에 타격은 덜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생산을 해서 중국에만 공급을 하거나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화장품에 주문을 그렇죠. 받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신규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좀 침체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납품을 하는 화장품이 좋아지면 네.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OEM이나 ODM 같은 업체들은 분명히 상대적으로는 괜찮을 거고 다만 이번 반환 감정으로 인해서 OEM, ODM 기업 중에서도 매출 비중이 한국 화장품 쪽의 비중이 높나 네. 글로벌 화장품으로의 오더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OEM이나 ODM 제가 이게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모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 네. 한국콜마 코스맥스 네. 같은 네. 기업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김영롱 앵커 작정하셨어요? 아니 멋있어 아니 보이죠? 그게 아니라 OEM, ODM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말자체가.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예. 네. 자, 다음 질문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그 대형 화장품과 OEM, ODM 업체까지 좀 짚어봤기 때문에 다음으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면세점 아니겠습니까? 아,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네. 자, 이제는 저희가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면세점, 소주제부터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점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중국인 관광버스는 이제 오지 않는가? 바이바이. 진짜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통계상으로 잡히기에는 적어도 이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거든요. 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중국의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규제라든지 뭐 반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된다면 중국인들이 덜 들어올 것이고 네. 이런 거 없더라도 사실 요즘에 중국인들은 일본을 더 많이 네,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제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긍정적인 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무슨 의견을 내놨냐면 이 국내 면세점 시장이 출입국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성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어떤지 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좀 이거예요.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고 있는 뭐냐면 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려고 하는 중국인 예약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네. 중국인, 그러니까 인바운드 수요라고 네. 보통 그러는데 그 감소가 나타났다라는 것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여행업체에서 타이틀로 걸었던 한국 관광 패키지를 내리고 네. 네. 일본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쪽 관광 패키지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네. 네. 홈쇼핑 같은 데를 가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타이틀에 걸린 제품들이 가장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여행 패키지가 나가게 되면은 이제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첫 화면에서 클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줄이는 그렇죠. 추세라는 네.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많이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작년부터 해서는 이렇게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중국 맞아요. 관광객수가 네. 사드 이슈도 물론이거니와 이전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네. 사태들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체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반환 감정이 가시화된다면은 네. 분명히 관광객 수 감소, 면세점. 특히 면세점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네.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감안하고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잠시 후에 좀 아껴뒀다가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중국 쪽으로 계속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네.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역시 뭐 패키지나 단체 관광이 사실 네.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게 없다 보면 분명히 힘들 테고
이러다 보니 이제 10월에 우리는 추석이 있고 또 국경절이 있잖아요. 네. 항상 이때만 되면 거의 대목이에요, 대목.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추석보다도 어떨 때는 국경절을 더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이런 수혜를.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반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보자면은 뭐 국경절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들은 이전보다는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네. 모멘텀, 그러니까 얼마나 증가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심리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이 뉴스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도 국경적 특수를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를 전후로 해서 여행 쪽에 어떤 제재나 규제나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면은 네. 주가 측면에서는 분명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그러겠네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전해졌죠. 보따리 상들에 네, 대해서. 네. 네. 그 구매 개수인가요? 네. 구매 개수 50개로 한정하겠다. 네.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대용량 만들어야 되겠다. 네. 화장품 대용량으로 이만한 걸로 개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퍼서 나누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건. 근데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도 정식 통관 절차를 밟는 쪽에는 네. 공식적인 제재를 하기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따리 상들은 이것은 명분이 있다는 거죠. 제재를 할 만한 네, 명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따리 상들이 매출을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지금 보따리상 매출 기여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뭐 정식 통계로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중국인 관광객 수가 폭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플랫한 경우가 맞아요. 생기는 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보따리상들이 더 많이 사가서 중국 내에서 팔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아지면 보따리상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네.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추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네.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보따리상까지 규제를 한다. 특히 이쪽은 규제를 할 수 있는 명분은 뭐 수만 그렇죠.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분명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주가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이랑 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랑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때가 네, 많다고. 네, 맞습니다. 어둠의 경로로 네. 이렇게 사고 파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네.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네. 중국도 중국이지만 네. 사실 저는 내부에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네. 서울 시내 면세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캐파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오히려 더 줄고 있는데 안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수익성만 악화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면세점에 대해서 전 더 걱정이 되는 네. 거거든요.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면세점의 외형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시내 9개 중 5개가 2015년 7월, 11월에 신규로 됐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데는 점유율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있던 데는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고 네. 서로 경쟁이 점차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형 성장 커지지만 그 안에서 내실을 갖기는 어려운 산업이 면세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비해서 엔터와 화장품, 면세점 관련 업종의 전망은 어떤지 자세하고 낱낱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